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이렇게 시장을 잘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실상 뭐 대형주 중심으로 또 움직였던 부분도 일부 있었고, 대형주가 움직였다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또 순환매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조금은 중소형주들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앞으로 내년에 또 내년 초부터 우리가 연말까지 또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한번은 움직여 줄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제가 그런 관련 기업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대한약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약품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다뤄볼 거고요. 저희 AMI 파트너스에서 실제로 진짜 자체 리포트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거니까 향후 잘 지켜봐 주시면 이 컨텐츠를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약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대한약품은 잠깐만요. 일단 키우겠습니다. 자, 대한약품은요, 일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일단은,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액을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기초 수액이 있고, 영양 수액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수 수액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2천억대 정도 형성되어 있고 주가는 34,0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per PBR ROE는 아래 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은 투자 지표 자체가 일단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업황을 20점을 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업황을 20점 준 이유는 일단은 뭐 정부 지원도 포함이 되고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좋고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일단 업황에 대한 시그널은 일단은 무조건 거의 20점 만점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요 계속적으로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약 18점을 정도 줬고요. 성장성도 감안해서 실적 증가와 영업이익률 증가를 통해서 성장성도 16점을 줬습니다. 사업도 16점을 줬는데요. 점점 뭐 기초수액부터 해서 영양수액, 앰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도 있어서 16점을 줬고 경쟁력은 점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경쟁업체 대비 계속 MS를 차지하는 게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8점을 줬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는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좀 살짝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8점 정도를 줘서 좀 S- 등급에 86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분할 매수 라인에 이제 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18년 타겟 퍼 멀티플로 18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18년 타겟 퍼 11배 기준으로 잡았고요. 53,400원을 잡았고 지금 주가 상승률은 약 57% 기대감으로 일단은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의견은 결국에는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한다. 우리가 이제 일명 좋은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시장에서는 피하고 이 Q가 증가하는 애가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과 물량이 증가하는 이 기업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좋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이렇게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저항의약품 방지제도에 대한 가격 마진 정책하고 고령화 진입, 요양병원 증가,
반려동물 증가로 인해서 Q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걸 뭘 통해서 알았냐면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디램 가격 오르고 그로스 오르고 물량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두 개가 부합하더라. 그래서 사업부를 간단히 소개해 보면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약품인 기초 수액제와 앰플제, 그 다음에 영양 보충을 위한 영양 수액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초 수액이 좀 큰 편이고요. 매출 비중 수액은 80.5%, 16.2%, 기타 3.3%입니다. 일단은 기초 수액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아마 기초 수액의 시장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기초 수액은 과점 형태라 좋은 거고, 영양 수액제는 경쟁이 좀 심해요. 경쟁이 좀 심한 편이지만 일단은 뭐 시장은 워낙 큰 편입니다. 영양 수액제는. 자,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 원가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주요사항은 올해부터 퇴장의약품 방지 제도가 추진이 되고 있고, 문재인 케어, 치매환자 보험가입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부 정책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병원 일수가 2008년, 9년, 10년 쭉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병원 일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 일수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초 수혜 우리가 거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 고령 인구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 2050년까지도 쭉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영양 수액이나 기초 수액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내 요양병원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 일수 증가, 고령화 추세 다 모든 것들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산업적인 거에서 그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커지면서 반려동물이 실제 뭐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실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2, 3일 정도 그러면은 수액을 맞게 되거든요. 수액을 맞고 영양 보충제나 기초 수액이나 이런 걸 맞으면서 또 그런 시장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는 자, 퇴장의약품 방지 제도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필수로 하는 이런 의약품들이 원가가 계속 병원에서 못 받겠다 하면서 그런 애들이 이제 점점 마진이 없어지면 사실 필수제인데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퇴장의약품을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아예 방지 제도를 해서 가격을 90%까지 그냥 보장해라. 이렇게 해서 그 공급가의 90%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아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대한약품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들보다 가장 크게 지금 이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50%가 넘고요. 고정비용이 매출 인상이 바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고 총 129종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혜택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P를 올릴 수 있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라인 자동화, 자체 생산. 그 다음에 얘네들이 2년 전에 아마 공장을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감가상각비도 진행이 되겠지만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생산 라인 자동화로 수백액 자체 생산으로 원가 개선에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비용 절감에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그걸 감안해도 연 50억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가 개선도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원가를 계산해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고령인구 증가로 병원 일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고령인구의 증가는 뻔한 상황이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는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요. 기초수익 시장 점유율이 2011년에 제가 이제 이거 표를 확인해 보니까 22.4%였는데 2015년 기준 26.8%, 제가 봤을 때 2017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29%에서 30%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대한약품 자체가 제가 병원 일부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확실히 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관리를. 그 다음에 경쟁업체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경쟁업체 저평가되어 있고 MS도 꾸준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판단되고 18년 실적으로 더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로도 저평가, 성장성 모든 것들을 겸비한 회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제에 의존을 하게 되고 단위 제품 리스크,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투자 리스크를 따져보면 너무 수익제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단위 제품 혹시나 얘네들이 정부 정책상 또 혹이나 뭔가를 하자를 걸어버리면 또 단위 제품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초 수익제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영양 수익제, 그 다음에 앰플제 이런 쪽으로 점점 영양 수익제 쪽으로 점점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 여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성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격 이런 부분들하고 그냥 산업 성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져서 성장을 할 때가 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과점체제이다 보니까 언제나 가격 담합이 이루어져서 불공정위원회로부터 또 비용 처리를 또 혹시나 그렇게 담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성장성은 P하고 Q로 두 개로 나눠봤어요. 가격이 증가하느냐, 퇴장의약품 방지제도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Q도 물량이 증가한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업체 비교 분석하는 건데 사실 대한약품, JW생명과 CJ 헬스케어 이 세 개가 과점체제이다 보니까 실제 상장사나 CJ 헬스케어 빼고는 JW생명과학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 40%, 30%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둘 다, 세 개 다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보면 JW생명과학은 특수수액이라고 특별하게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수액에 대해서 맞춰서 환자의 별로 그렇게 제공하는 특수수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해외로 진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더 오히려 멀티플을 얘가 더 받는 부분도 있어요. 네. CJ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이제 음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대한약품은 기초 수액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대비 장점은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올라갔다는 게 장점이고 경쟁업체들은 하락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건 JW생명과학도 분명히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는데 일단 저평가 여부를 따져보니까 CJ 헬스케어는 일단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좀 해볼게요. 두 개를 가지고만 좀 얘기해 볼 건데 대한약품은 8.1, JW생명과학은 15.5, PBR 1.8, 2.76. 이거 이거 두 개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얘가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약품이 수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대한약품도 수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을 먼저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특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그런지 훨씬 멀티플을 좀 더 많이 받는 상황이지만 향후 더 대한약품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한약품은 내년 실적으로도 지금 이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시장 자체가 워낙 계속적으로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로도 일단은 저평가 구간 섹터고요. 퍼밴드 자체로도 지금 거의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퍼로도 훨씬 월등히 싼 구간이다 보니까 긍정적이지 않겠냐. PBR 밴드도 현재 바닥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ROE도 그렇고요. ROE 뭐 18%에서 20% 괜찮다는 판단이고 상대적인 ROE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주가가 최고점 이후에 18% 하락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 되는 상황에서 제가 기업 소개를 좀 드렸고요. 딱히 특이사항은 없고 뭐 기관은 매도, 외인은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뭐 올랐던 건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조정을 18%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뺄 사람들은 이제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약품도 지금 관점에서 좀 공부해 볼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실 이제 교육생들 전용으로 이렇게 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향후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쓸 예정이니까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같이 좀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의 리포트는 제가 뭐 전체 공개나 이렇게 전체 또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향후 계속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또 많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트래킹하고 관련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간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MI 파트너스의 이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